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본 파이팅!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걸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MBC 스트레이트 양인경 기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조금 전에 들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님 사죄드립니다. 이게 주 대표가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대략 이달 초 8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문 네네.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입니다. 즉 대사관 안에 앞에서. 있는 그렇죠. 주한 일본 대사관 직원들한테 들어라라고 전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정식으로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죄까지 했고요. 정말 귀를 의심한다는 반응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취재한 게 네. MBC 하나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저희가 취재를 못했다면 네. 이 발언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질 일이 없었겠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이 발언을 네. 온 국민이 듣고 네.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주옥순 대표 발언이 있기 전에 사실 또 다른 막말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잠시 들어보죠. 경제가 지금 폭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위안부 문제도 또 뇌파를 울가먹을래 이게 시들이 하는 거지. 다 현장에 계셨던 거죠? 예. 취재를 저희 하면서 취재진이 있었죠. 취재진이. 예. 엄마 부대 이 회원들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회원분들은 한 20-30분 정도 모여 계셨고 네네네. 주위에는 보통 이 기자회견이 너무 희한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네. 목격하러 서 계신 시민들이 꽤 있었죠. 이게 점심시간대였어요. 11시 반에 지나가면서. 시작을 했고 일부러 그 시간대를 선택을 했고 그랬네요. 12시에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주옥순 대표가 지금 점심 드시러 사람들 나온다. 더 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봐달라고 연 기자회견이 맞습니다. 일본 대사관 그쪽에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 인구가 많아요. 꽤 그렇죠. 인구 많고 직장인들이. 참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단발성은 아닐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시위나 집회들이.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은 자유지만 솔직히 지금 현재 특히 지금 분위기에서 네. 이런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네.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열긴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이 본인들이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네네. 친일적 발언들이 쭉 있었으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꼭지점을 찍었다고 봤습니다. 저는. 네. 사실 내용 들어보면은 일본에서도 감히 못하는 막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 방송해드리기도 저희들이 멋쩍고 민망한 상황인데 이 기자회견을 사전에 공지하고 참여를 독려한 곳이 어느 개신교 교인들의 그 단체 카톡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옵니까? 제가 그 카톡방에 한 지금 4-5달째 있는데 네네. 취재를 위해서 네. 들어갔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극우 세력과 그리고 교회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틈을 이용하는 정치 한 삼각구도를 한번 크게 봐보자라는 네. 기획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네. 들어간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근데 네, 그 네. 와중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터진 이후에 카톡방을 정말 휩쓸다시피 하는 것이 네. 친일 발언이냐 친일 기사들 네. 특히 일본발 기사들 네네. 또 친일 동영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음 편하게 네. 마음 놓고 본인의 이런 사고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 카톡방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느 날 이 카톡 즉 기자회견을 안내하는 카톡이 올라왔었고 네. 그리고 카톡 제목이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카톡 제목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카톡방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게 애국이다. 많이들 와달라. 그런 카톡이 연이 올라왔었습니다. 애국.
저도 아까 사실은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궁금했어요. 3829번님 문자 주셨는데 단톡방에 들어있다고 밝혀버리면 취재 안 되지 않을까요? 색출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취재 기법이기도 하고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데 안전합니까? 얼른 드는 생각은 그 네. 카톡 안타깝지만 그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가운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 MBC 방송을 들으실 분들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점이 좀 괜찮은데요? 네, 그 안심하는 사실 제가 네, 거기서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글들 가운데서 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 가짜 뉴스들이 올라왔을 때 저도 모르게 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카톡을 몇 번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가짜 뉴스가 있을 때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팩트 체크해놓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기사들을 보시라라고 네. 올렸다가 무서워서 네. 제가 네. 프로필 사진 삭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퇴출당하진 않았고요. 예, 아직은 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비단 이번에 뭐 기자회견 사전 공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유가 될 텐데 주로 어떤 건가요? 일본 쪽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인가요? 뭐 다 종합돼 있습니까? 요 친일 관련 특히 이번 일본 경제보복 이후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뭐 어떤 거든 이 단톡방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본 경제보복 사태 이전에는 주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네네네. 여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키워드는 빨갱이. 아무래도 교회다 보니까 네. 보수적인 분들도 많고 해서 네. 특히 빨갱이 정권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의 네. 그런 취지의 카톡들이 무수히 올라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태 이후에는 일본과 관련해서 카톡들이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 정세균 의장이 일본 의원들 앞에서 평창올림픽 때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인을 많이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도 도쿄올림픽 때 한국인을 보낼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인이 다른 나라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보도가 된 바가 당연히 없고 네네. 일본의 우익신문, 네. 우익신문의 인터넷판에서 네. 유일하게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에서 카톡방에 외신인 것처럼 검증된 것처럼 돌리고 있는 경우를 봤고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들을 번역해서 외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다음에 믿을 만한 검증된 공신력 있는 외신이고 근데 따져보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비하나 가짜뉴스들로 점철된 그런 내용들이 이 카톡방들에서 방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뭐 일본어로 쓰인 인터넷판일 텐데 네. 그것도 부지런하게 번역까지 하셔서 요새 퍼뜨리는 구글이 겁니까? 있으니까. 구글 때문에. 참 다들 빨라지는군요. 더 큰 문제는 일부 교인들 뭐 어떤 여러 가지 발언뿐만 아니라 항상 왜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일부긴 하지만 왜 이렇게 등장할까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친일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스트레이트 방송 보니까 어떤 목사가 한국이 전범 국가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청정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봤는데 네, 네. 이런 정도는 흔히 요새 말로 찐입니다, 찐. 네. 정말 이게 정말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손정훈 손정훈 목사요? 목사신데 이분 전 솔직히 이것도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접하고 네. 이것 역시 정말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저는 한국이 전범이라는 발상이 가능한 게 너무 놀랍고 처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그래서 알았어요, 전체 네. 유튜브 영상을 다 봤죠. 맥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뭐 반어법일 수도 있고 농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들어봤는데 이분의 이 발언은 일관됐고 시종 일관 그렇습니까?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 네. 자신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치지 않는다, 영웅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그 세종대왕을 그 말을 꺼내세요. 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시 때문에 법규를 통해서 당시 조선의 노비가 40%까지 올라갔다. 즉 노비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 거지 국민을 사랑한 게 아니다. 차라리 그냥 한글이 없고 일본어나 중국어로 써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과 소통을 얼마나 잘했겠냐. 아니면 영어를 썼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그랬다면 세상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렇게 이분은 정말 극단적이지만 네. 이런 류의 발언을 하시는 목사님이 다수시고 네. 두 번째는 이분들의 직업이 목사라는 점입니다. 네네. 네, 목사님들은 제가 이건 취재하면서 배운 건데 교인들께 미친 영향력이 정말 강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다가 만난 교인께서는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목사님 통해서 네. 그래서 일본과 잘 지내 애국이다. 그래서 일본 물건도 써라 해서 실제로 물건을 많이 사서 쓰신 교인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그래요? 목사님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언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친일 관련 설교뿐만 아니라 선거 때나 촛불 집회 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예.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교회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댓글 부대가 있었고 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댓글 부대를 통해서 퍼뜨렸다는 조직이 이미 가시화됐었는데 네, 저희는 여기에 실제로 참가하셔서 댓글 부대를 목격하시고 네. 사건의 전말을 보신 교인을 만나는 거죠. 예,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거를 기도회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기도회 이름으로. 예, 기도회 이름으로 모집을 하셔서 컴퓨터를 많이 가져다 놓고 네네. 탈북자나 대학생을 섭외해서 100만 원 줘가면서 네네. 예, 그렇게 댓글을 달게 시켰다. 비용까지 지불. 그렇죠. 그 비용은 아마도 이분의 주장은 헌금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답을 알고 계실까 안 계실까?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사실 이분들의 마음은 모르지만 네. 일단은 진짜로 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2번은 제가 쭉 관찰해본 결과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데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치적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의 끝엔 항상 정권을 바꿔야 된다가 나와요. 기승전 네, 정권 기승전 교체. 정권 교체가 나옵니다. 즉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애국이고 반일은 매국 행위인데 현재 정권은 반일, 즉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네네. 따라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정권은 바꿔야 된다로 항상 수렴이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고 카톡의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친일을 하는 이유, 친일의 발언을 하신 이유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양윤경 기자는 제가 이렇게 기자들이 뭐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가요? 다방면에 평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극한 직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슈를 잡게 되셨어요? 계속 따라가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처음에 이 이슈 관련해서 주목해 주셨던 부분은 정광훈 목사 발언이었어요. 네네네. 즉 네.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네. 정광훈 목사께 장관하시라라는 얘기를 처음 보도해드리면서 네네. 이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취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취재를 했던 까닭은 딱 한 줄이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요즘 황교안 대표 대통령 만들고 뛰고 있다더라. 네네. 그 한마디 듣고 정말 뛰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싶어서 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네. 목사님들이 교인 상대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단체 카톡방에 일단 초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아는 분께 해서 들어갔고 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여기 있었구나. 약간 이건 절대 비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그런 기분이었다고 네. 다윈의 심정이었달까. 정말 새로운 세계. 사고의 서식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읽고 보기가 근데 취재를 해야 되니까 보긴 봐야 되고. 네네네. 근데 솔직히 약간 경도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면 네,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힘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지한데 이유가 있겠지. 내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믿듯이 이분들도 진지하다면 이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5.18이 정말 북한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네. 네, 제가 그걸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한 게 어쨌든 설교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 듣고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 세계에 그렇죠. 들어가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10분 보다 껐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네. 좋으시겠습니다.
들었어요. 제가 대신 듣고 네. 제가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추가로 준비 중인 보도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세력 그리고 이제 정치 삼각 삼위일체를 저희가 보여드리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 특히 그 굉장히 민감한 친일 이슈와 결부된 정치적 행위까지 갖고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이트에서 아마 정치 쪽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군요. 네. 양균 기자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왔어요. 유승열님,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 8930번님, 목사님이 완전 막말하네요. 한글 만든 세종대왕을 욕하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0031번님, MBC 스트레이트 프로 참 좋더라고요. 취재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감사합니다. 네,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양윤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